자, 그래서 연대 올해 지원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들 놓고 보면은 수능 영향력 학생부 성적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커졌습니다. 전형 총점에서 학생부 교과 성적이 1에서 2등급 총점 차이는 0.25점 차이였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듯이 0.25점, 최초와 최종의 점수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모집 단위들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게 적은 점수는 아니었습니다. 학생부 교과가 반영됐던 2018학년도에 치고 봤을 때. 근데 올해 수능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수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국어 수학 한 문제도 아니고요. 표준 점수 1점당의 차이가 2018학년도에는 전형 총점에서 1.5점 차이였는데 2019학년도에는 1.6667점으로 해서 0.1667점이 더 2018학년도 비교해서 더 상승하는 지금 상황이 됐습니다.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적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표준점수 1점이 이런 영향이다. 그러면 국어 수학에서의 한 문제 차이 굉장히 크겠죠. 표준점수 2점, 3점 이상 차이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점 감안해서 수능 대비 전략적인 어느 영역별 반영 비율 고려한 수능 전략 대비가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의 1, 2등급 차이도 인문계열 2018학년도에 7.5점 차이에서 8.33점 차이로 0.8333점 더 상승했고요. 자연계열은 5점에서 0.5556점이 더 상승한 형태로 해서 올해 적용이 됩니다. 즉 수능 모든 영역이 다 반영 비율이 상승한 형태로 반영 총점이 더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탐구 영역 역시도 수능 성적 발표 후에 이제 연세대가 탐구 변환 표준 점수를 발표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유불리를 당연히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2017학년도 때보다 2018학년도에 탐구 영역을 더 보정값을 조금 낮췄죠. 그래서 물보정한 이 상황이 되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 탐구가 100분위를 통해서 이제 표준 점수로 변환해서 적용을 하는데 이 당시 때 2018학년도에 사탐에서 뭐 경제는 만점을 맞아도 100분위가 94%에서 시작을 했었고 94에서 그 다음에 뭐 윤리와 사상 같은 경우 96에서 시작을 해서 2017학년도에 보다도 사탐에 대한 변별이 더 애매해진 거죠. 겹친 인원이 더 많아진 거죠. 자연계열도 마찬가지였고요. 과탐의 경우도 뭐 물투라든가 뭐 생투, 화투 뭐 이런 영역들이 만점자임에도 100분이 100에서 시작하지 않고 99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변환점에 있어서 약간 물보정의 경향성을 조금 더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7학년도에 연대가 사탐에 대해서 100분이 100에 대해서 66.33을 줬었고 100분이 99에 대해서 65.86을 주면서 0.47점의 차이를 줬었다라고 하면 2018학년도에는 0.26점으로 차이를 줄여주죠. 그래서 사탐의 영향력이 어찌 보면은 덜해진 그런 상황이 됐고요. 과탐도 마찬가지고요. 0.4점으로 1.37점 줬을 때보다 더 영향을 줄였죠. 즉 올해의 경우 수능 끝난 직후에 사탐하고 과탐에 대한 영향력 고려해서 나오는 이런 변환 점수를 통해서 연대에 지원했을 때 유불리, 올해 특히나 수능 성적이 더 상승할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유불리를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쟁대학 간의 이런 반영 비율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서울대, 고려대 대비해서 인문계열은 사회탐구, 탐구의 영향력이 낮은 편이고요. 자연계열은 국어 영향력이 낮은 편입니다. 즉 인문은 탐구가 16.67% 비율로 연대는 적용하는데 서울대는 26.7%고 고대는 28.57로 높은 비율을 적용을 하지요. 그래서 탐구가 비교적 낮게 적용이 되는 게 연대다. 서울대, 고대에 비했을 때.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가 22.2로 서울대 33%, 고대 31%보다 낮죠. 즉 연대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인문계열은 국수, 영예, 특히나 수학의 그런 영향력이 더 커질 거고요. 자연계열은 역시나 수학, 과탐의 영향이 크게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2월 인원 당연히 고려하셔야지요. 정시 뽑는 선발 인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거 보실 수 있었는데요. 전년도에 인문계열 147명이 2월 됐고요. 자연계열은 142명,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이 넘어올 수 있는 거는 수시에서 충원하는 횟수를 2차밖에 안 가져가기 때문에 2차 이후로는 선발하지 않고 다 정시로 넘기죠. 그래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이 연세대는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지난해 많이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된 모집 단위들 보면 경영이나 경제나 교육이나 정치 외교 등에서 수시 모집 인원에서 정시로 많이 2월이 됩니다. 즉 선호가 높은 학과일수록 정시에 2월 되는 인원도 늘어난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건데요. 자연계열 역시 기계공, 화생공, 전기전자공, 신소재공에서 많이 이월이 되죠. 정시로. 즉 이렇게 선호가 높은 모집 단위가 많이 이월되는데 올해 수시 모집에서 놓고 봤을 때 경영경제의 수시 모집 인원이 2018학년도보다 16명 더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외교 5명 늘고 교육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기계공, 전기전자공에서도 늘었죠. 즉 올해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될 수 있는 연대 인원이 더 늘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 미등록 충원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 충원 기간이 끝난 12월 27일, 28일 이후에 연대에서 최종 선발 모집 인원을 발표를 할 텐데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정시 이월 인원이 실제로 모집 인원 상황으로 해서 이제 픽스가 되는 시점이니까요. 그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어떤 정시에 대한 지원 전략을 확실하게 가져가야 되는 시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올해는 수시 2월 인원 많을 수도 있으니까 이 시점 때 정시 전략을 더 명확히 잡으시라 이렇게 끝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올해 정시 지원 전략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